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고성능 탄소섬유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에 의존해오며 아쉬운 상황이 많았었는데요. 고성능 탄소섬유야말로 탄도미사일부터 항공기와 전기차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핵심 소재입니다. 이번 개발 사업은 2017년부터 전략기술인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 사업으로 시작되어 5년 만에 자체 개발에 성공했는데요. 그동안 일본의 반도체 장비와 소재, 수출 제한으로 인해 도입이 어려웠던 고성능 탄소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뿐 아니라 자전거와 전기차 그리고 개인 항공 등 미래의 모빌리티 영역에서 없어선 안 되는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에 나서면서 자체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국내 개발업체인 효성이 탄소섬유 개발에 참가했는데요. 효성은 탄소섬유 국산화를 진행했던 전문업체이기에 국가연구사업과 연계를 통해 개발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에 필요한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전략기술로 불려지는데 완성된 탄소섬유에 대한 엄격한 수출 규제뿐만 아니라 섬유를 이용한 복합재 제작 기술과 장비, 관련 부품으로까지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자체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에 일본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와 소재뿐만 아니라 탄소섬유 관련 물품까지 수출 제한을 가하자 해당 기술 개발이 더욱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일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었던 고성능 탄소섬유가 점차 민간 산업 분야까지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에서 활용되었던 탄소섬유 복합재가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대형 자동차로 옮겨가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가적 산업 경쟁력과 미래 산업에 대한 진출을 위해서라도 고강도 탄소섬유 자체 개발이 필요했습니다. 미래의 신소재로 불리고 있는 탄소섬유는 전기차의 프레임으로 적용될 경우에 기존보다 수백 킬로그램까지 무게를 낮추면서도 강도는 10배 이상 강해 사고 시에도 탑승자에 대한 보호 능력이 강하기에 독일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보급되었습니다. 탄소섬유는 1990년대부터 고부가가치 분야로 활용되기 시작했지만 양산단가가 비싸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웠는데요. 2000년대 후반 미국 보잉사와 에어버스를 시작으로 탄소섬유 복합 소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관련 산업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탄소섬유는 비싼 원료 물질과 복잡한 제작 공정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모든 금속을 대체할 정도로 일반화되기는 어려운데요. 일본과 미국도 연간 생산량이 수만 톤 정도에 불과해 아직까지도 굉장히 비싼 특수 섬유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소수업체가 고성능 탄소섬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에 대한민국도 탄소섬유 앞에서는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일본이 연구를 통해 탄소섬유 분야의 개발을 성공했으며 주요 생산업체로는 미쓰비시 레이온과 도레이사가 전 세계 고성능 탄소섬유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탄소섬유는 특히 전략물자로 분류가 되면서 완성품에 대한 수출뿐 아니라 생산 공정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엄격한 수출 통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대표 국가인 미국이나 일본에서 1급 국가기술로 지정할 정도로 미래 먹거리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분야인 무기 생산과 항공우주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능 탄소섬유로 분류되는 기준이 인장 강도 5.6기가파스칼 이상이며 일본 토레이사가 개발한 T800 등급이 대표적인데요. 미 상무부가 지정한 1.7기가파스칼급의 저성능 탄소섬유가 킬로그램당 10,000원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보다 3배 이상 되는 T800급 탄소섬유는 킬로그램당 수십에서 수백만 원까지도 상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고성능 탄소섬유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국내에서는 미사일이나 수소연료, 자동차 및 항공기와 무인기 제작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으며 이 때문에 탄소섬유 복합재를 제작하는 기본원사인 고성능 탄소섬유를 효성을 통해서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우리나라 효성그룹은 일본 도레이사가 개발한 5.6GPa보다 높은 6.4GPa의 탄소 개발에 최근 성공했으며 일본 도레이사에서 개발한 탄소 섬유가 머리카락 굵기의 14분의 1인 것에 비해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건 20분의 1로 미세화 공정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철보다 훨씬 가볍게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더 촘촘한 구조로 완성할 수 있기에 기존보다 물성치가 향상되었는데요. 이번 개발을 통해 탄소섬유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설계하고 설비 구축과 실용화 연구 등까지 함께 개발하는 데 성공하면서 생산 수요의 80% 이상으로 양품에 대한 생산량을 늘리는 과정까지 성공했기에 제품 생산량의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드론이나 무인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범용에 들어가는 탄소섬유가 고성능 무인기와 드론에도 적극적으로 제작되고 있기에 탄소섬유 사용이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강도 탄소섬유로는 T800급 이상으로 미국과 일본이 T1000급의 탄소섬유 개발에 성공해 생산하고 있는데요. 초고강도 탄소섬유인 T1000급은 강도가 5.5에서 6.4이며 T1100급은 강도가 7GPa이 넘어가기에 대표적으로 우주와 방산 분야 핵심 소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인정 강도를 가진 탄소섬유 개발국은 미국과 일본이 유일하며 수출 규제로 인해 다른 국가가 양산기술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까지 T800급 강도에서의 5.5GPa를 가지는 탄소섬유를 완성했으며 T1000급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은 힘들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군에서 생산량을 늘리려는 탄도미사일 양산에 차질이 발생했고 고체 로켓 우주발사체에 사용할 고성능 탄소섬유 역시 수급 차단으로 개발 사업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T800급 탄소섬유를 양산했던 효성은 국가연구사업에 선정되어 5년간 산업계와 대학 국가연구기관에서 총력전을 펼쳤는데요. 결국 이번에 양산까지 성공하면서 민간 분야뿐만 아니라 군사와 항공우주 분야까지 견제하던 일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주로 발사한 고체 로켓의 경우 외부 케이스뿐만 아니라 수천 도의 고열을 뿜어내는 연소기 역시 탄소섬유 복합재로 제작되고 있기에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은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미국이나 일본에서 독점하고 있는 탄소섬유를 활용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복합재뿐 아니라 전투기와 수송기 그리고 우주발사체와 탄도미사일까지 개발할 수 있는 산업 핵심 소재로 활용이 가능해 이번 T1000급 탄소섬유 개발 성공은 대한민국을 군사적 강국으로 가는 발판을 마련한 건데요. 초고강도 탄소섬유를 자체 개발해 대량 양산에 나선다면 오래된 무기체계를 새롭게 교체할 수 있기에 저렴하고 빠르게 양산해서 배치할 수 있어 군사력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개발한 초고강도 탄소섬유는 K방산이란 화력의 강력한 장작이 되어 줄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